안녕하세요. 에버성형외과 박영우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안검외반의 발생 원인과 그 발병률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안검 수술하고 그 외반이 생기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런데 경미한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경과를 보시면 이게 외반이 영구적으로 갈 건가 아닌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눈 동자에서 하안검면이 1mm에서 2mm 사이에 정도 약간 떨어져 있다. 이 정도의 외반이라면 저는 한 6개월 기다려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거보다 더 떨어지면 6개월 전이라도 이게 영구적으로 갈 것인가 아닌가를 판단해야 됩니다. 가장 흔한 거는 피부의 탄력을 생각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하안검의 피부를 자르는 경우입니다. 많이 늘어지신 분들도 있고 적게 늘어지신 분도 있고 단단해서 안 늘어나신 분도 계시거든요. 우리가 수술 전에 스냅백 테스트라고 해서 눈꺼풀을 잡아서 당겨서 우리가 잘 붙는지 안 붙는지를 먼저 테스트를 하고요. 천천히 붙는다. 이러면 탄력이 없으신 거니까 이럴 경우에는 피부를 자르는 걸 우리가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됩니다. 바로 탁 붙는다 라고 하면 그건 탄력이 좋으신 거고 그 하안검의 피부를 얼마나 절제할 수 있는지 우리가 확인하고 수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검외반의 교정은 잘 하시는 과에서 하시면 된다는 게 제 이론이긴 한데 보통은 성형외과 선생님들이 많이 하시니까 또 성형외과 선생님들이 그 외반을 교정할 수 있는 노하우들을 많이 갖고 계시니까 저는 가급적이면 성형외과 선생님들한테 맡기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경미한 안검외반은 1mm 정도 2mm 이내에서 이제 생겨서 한 2, 3개월 있으면 보통 대부분 자연적으로 좋아집니다. 피부 탄력을 봐서 아주 경미한 정도라면 시간이 지나면 한 1, 2년 이내는 거의 회복이 되거든요. 그 1, 2년 이내 회복 기간 동안에 눈이 이제 얼마나 시려운지, 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데 이런 걸 보통 안과에 가셔서 시력 저하가 있는지, 세안이나 이런 거 할 때 빗눈물이 눈에 들어갔는지 이런 증상이 없고 그냥 단지 약간의 외반만 있다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기다려 보시고 이게 점차적으로 회복되는 추세에 있다. 그럼 우리는 자연적으로 외반이 좋아지신 것을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로는 미용적인 게 크죠. 미용적으로 굉장히 안 좋고 그리고 눈이 벌겋게 이렇게 보이시면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 대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이렇게 되면 이제 안구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막이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 안구라는 거는 계속 눈물이 적셔서 촉촉하게 수분을 유지하고 이것들이 각막이나 이런 거를 계속 깨끗하게 닦아줘야지 시야를 확보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외반이 생기면 안구를 보호하는 눈물이 이제 그 코팅 작용이 다 없어집니다. 그러면 눈이 건조하게 되거든요. 눈이 시렵거나 아프거나 부종이 생기거나 또 그리고 눈곱도 되게 많이 끼고 이런 증상들이 발생하고 각막에 이제 손상이 와서 시력이나 이런 것들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시력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는 우리가 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지만 제 환자들 보면 시력이 굉장히 많이 안 좋아지시거든요. 그래서 안검외반은 꼭 수술해야 되는 경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안검외반이 발생하면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기다리신 경우 오는 경우도 있고 너무 심해가지고 한두 달 해서 이렇게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 심한 경우는 동공에서 하안검이 2, 3mm에서 3, 4mm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눈이 이렇게 완전 뒤집어서 결막이 보이거든요. 빨갛게. 이런 경우에는 기다려도 안 좋아질 가능성이 많아서 보통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제 수술하신 병원에서 이거를 간단하게 좀 해보자고 어떻게 하냐면 하안검 끝에다 이거를 좀 당겨가지고 끌어올리면 되지 않을까. 또 아니면 전체적으로 더해서 중안면으로 전체를 올려서 당겨지면 외반이 좋아지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한테 오신 분은 대부분은 이제 그게 실패해서 오신 경우라서 그런지 몰라도 대부분은 3개월 지나면 심한 경우에는 다 재발을 합니다. 외반이 발생하면 외반이 왜 발생했는지 원인을 파악하고 그 원인에 따라서 치료하시는 것이 상식적이지 어떤 다른 방법으로 편법으로 더 쉽게 될 수 있으면 좋지만 그게 되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가 원칙을 지켜서 편법을 쓰지 말고 발생 원인에 따라서 수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안검외반의 발생 원인과 발생 빈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발생 원인을 잘 파악하시고 그거에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에버성형외과 박영우 원장이었습니다.